특보, 속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북한의 정부기관인 교육성이 국정. 교과서에 5.18 김일성 주체의 기치로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시인하였으며 북한 정권이 5.18에 개입하였다고 자랑스럽게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광주 시민에게는 매우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5.18 광주 사태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 파견한 북한군 특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김대중 당인 민주당에게 광주 시민들이 속았다. 문재인과 더러운 민주당 연놈들아. 이제는 광주 5.18 장사 다 끝났다. 지금까지 거짓으로 선동질하고 국고를 탕진한 것 몽땅 사과 하면서 지금껏 받은 돈 모두 반납하라. 이 몹쓸 연놈들아. 너거들 주댕이로 광주 란 말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도 마라. 북한 교과서에서 광주 5.18 위 실체를 밝혔다. 이제는 개소리 더 이상 못하겠지. 북한이 광주를 버렸다. 이제부터는 광주 연관 관변 단체들은 죽은 목숨이 되어 버렸다. 펑글, 물결표, 구국의 영웅 전두환. 그는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라가 흔들릴 때 그는 나라를 꽉 틀어쥐고 혼란을 막았다. 당시 그가 아니면 그런 역할을 누가 맡았겠는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김일성 이남침을 강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한다. 결정적인 순간이 5.18 광주 사태다. 독재시대가 끝났다며 소위 민주화 물결이 봇물 터지듯 몰려올 때다. 금영삼, 금대중 양씨는 민주화 명분 위 선봉에 서서 국민을 독려했고 특히 김대중은 이미 다음 대통령은 자신의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와중에서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 나는 확신한다. 광주 사태는 시민혁명이 아니고 북한군과 함께한 폭동이다. 북한은 박정희 서거 때부터 준비를 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은 16년간 금일성으로부터 자금 지원, 과지령을 받아온 김일성 장학생이다. 북한 내부로부터의 증언이 있고 황장엽도 그것을 말했다. 박정희 사후의 진공 상태에서 김대중은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 사태를 지휘했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시민들을 선동하여 총기를 나눠주었다. 폭동군은 국군에게 먼저 발포를 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태의 책임을 전두환 그가 모두 뒤집어 썼다. 그리고 그 사태는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여 역사를 철저히 왜곡했다. 돌이켜보면 1980년 5월 18일 그때 전두환이 전국을 틀어쥐지 않았다면 10중 8구의 대통령은 김대중이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적화통일 국가가 되었고 우리는 지금의 북한과 같은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은 김일성과 내통하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고 김일성 다음으로 통일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방법은 이러하다. 국민투표로 연방제 통일을 가결시키고 유엔에 천명하여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킨다. 그 다음 군축협상을 타결하여 남한을 무장 해제시킨다. 대은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펼쳐 갈등을 조장한다. 이를 빌미로 감추었던 핵무기를 선두로 기습남침을 감행하여 그동안 가꿔온 종북 세력의 도움을 받아 3일 만에 남한을 정복한다. 이 전쟁은 내란에 해당하므로 유엔 안보리 상정의 대상이 안 되며 미국이 참전할 명분도 부족하다고 한다 해도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 만사휴에 오후 통제. 그리하여 한반도는 적화통일 이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된다. 그러나 김대중의 꿈은 전두환 때문에 18년이 연장되고 그 사이에 김일성은 죽었다. 대한민국은 계속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남북의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졌다. 김대중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어
으나 그의 허망한 꿈은 일단 접어야 했다. 다만 그의 후임에게 그 꿈을 물려주려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다. 그것도 역시 북한에 지령예의한 것이다. 전두환의 대통령 업적은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그의 공로는 대통령의 엄적을 능가한다.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을 가정한다면 나는 잠을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배은남보다 겨울이 더 춥고 길다. 해만 지면 허기진 배로 암흑 속에서 냉골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을 기다리며 잠을 설치는 북한 주민의 실상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나의 목을 송연케 한다. 지난 겨울 어느 날 우리는 영하 17도의 추운 밤에 영상 23도의 방에서 따뜻하게 안악한 잠을 잤다. 무려 실내외 온도차가 40도이다. 그렇다. 박정희가 나라를 부흥시키고 전두환은 그 나라를 지켰다. 그가 구국의 영웅이야 아니면 그렇다면 누가 영웅이란 말인가. 펑글, 물결표,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남북 군사합의서. 손바닥 꺾은 남자의 김진태 의원의 손바닥 꺾은 남자.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한 문재인. 남북군사 합의서가 공개되었는데 내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건 국방을 해체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평화가 왔다고 방송에서 하루 종일 세뇌시키고 전응아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전파하고 있다. 6. 공일체의 적대적 행위 금지. 누가 적대적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설마 한미연합훈련을 적대행위라고 하는 거냐. 북한이 핵개발을 옹호하는 논리에 왜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동조하나. 육지에서는 남북 10km 안에서 기동훈련도 포사격도 금지되었다. 한국은 휴전선 아래쪽은 전부 민가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훈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GP도 같은 수로 철수한단다. GP는 북한이 훨씬 많은데 같은 수로 철수하면 한국이 훨씬 불리하다. 게다가 GP는 수도권을 막고 있는 방어선인데 그걸 축소하겠다고. 휴전선 50km 아래가 서울인데 공군은 비행금지 영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 비행도 금지시켰다. 공군과 정찰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우리에게만 치명타다. 그리고 육군을 지원하는 폭격훈련도 금지된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춘천 앞, 바로 서울 앞까지도 비행금지 구역이다. 이곳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훈련을 금지한 거다. 공군 지원 없이 육군 장병들이 방패가 되어서 북한군을 막으라고. 해상은 매우 심각하다. 동해는 속초 앞바다까지 내줬고 한강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다이렉트로 오픈해줬다. 서해는 강화도 코앞에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상납했고 서해 5도의 수만 명의 민간인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다. 게다가 이 지역을 북한과 공동으로 순찰하겠단다. 제정신인가? 한국인이 왜 북한군에게 관리당해야 하나?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일체의 해상훈련도 포사격도 못한다. 연평도가 불바다가 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연평도의 자주포 사격 훈련을 금지시켜버린 것이다. 대체 그렇다면 윤영아 소령회 5명이 연평해전의 용사들과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이는 왜 죽은 거냐. 이렇게 쉽게 영토를 상납할 거면 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바다를 지켰단 말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방부에서 최초에는 서해안을 남북이 똑같이 40km씩 양보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다. 한국이 훨씬 많이 아니 북한에 상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답했다. 미쳤냐. 6.25 당시 한치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산화한 순국 선열들을 능욕하는 것이냐. 이와 반대로 북한은 핵을 없애지도 장사정포를 없애지도 군축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은 민족자주 평화라는 망상 아래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굴욕적인 항복문서, 영토 상납문서에 서명했다. 이게 매국노가 아니면 대체 뭐냐. 이 나라의 영토가 그렇게 쉽게 팔아먹힐 그런 싸구려 땅이냐.
이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아니라 지금 거짓 평화에 눈이 멀어서 환호하고 있는 너희들이 말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빛의 속도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받은 글. 대학에서 공부는 안 하고 반정부 및 종북 운동에 올인한 쓰레기 인물들. 이들은 학생운동으로 별을 달고 더불어민주당 정치꾼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가증스러운 70명이 명단 01 서른 5선 53년생 고려대